북지방, 중부지방 계신 분들은 아침에 비를 좀 맞으셨을 것 같아요. 하늘이 온통 흐리고 어두워서 지금이 아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엔 빌 에반스 왈츠포 데뷔를 일부러라도 꼭 한 번은 듣는데요. 오늘 아침엔 요코 하세가와가 왈츠포 데뷔를 이 첼로로 연주한 버전이 있어서 그거 들으면서 출근했습니다. 진짜 좋네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에겐 잔잔한 평정심을, 또 오늘보다는 어제에 더 신경이 쓰여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사람에게 허리를 펴고 앞을 볼 수 있게 할 담대함을, 오늘 방송도 그런 마음 전해드리려고 노력할게요. 4월 1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오늘 허지웅쇼 1부 리얼그룹의 왈츠포 데뷔, 리얼그룹 버전의 이 아카펠라 하모니로 들어도 참 좋지요. 빌 에반스 트리오의 원곡은 사실 뭐 너무 유명해서 뭐 그거 좋아한다고 어디서 뭐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아무튼 예, 워낙 좋아해서 여러 가지 버전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가사를 붙여도 참 좋죠. 명곡은 뭐 가사가 있든 없든 좋은 것 같습니다. 7432 쓰시는 분, 웅디에 오늘은 회사 휴무라서 혼자 출근했어요. 낮인데도 혼자 있으니까 괜히 무서웠는데 2시간 동안 웅디 목소리 들으면 되니까 안심이에요 하셨습니다. 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도 안 무섭게 해드릴게요. 형순웅님은 웅디 어제 후배한테 고릴라를 배웠어요. 허지웅쇼 처음 출첵합니다. 내년이 정년퇴직인데요. 여유롭게 라디오 들으면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글도 적을 수 있다니. 자주 올게요. 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일 오시게 될 겁니다. 매일 오시고요. 그 글도 게시판에 자주 남겨주세요. 이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신영수님, 장미경님, 강영애님, 방수경님, 권경은님, 홍미선님, 이상달님, 박정민님, 이윤희님, 황오연님, 위에 많은 분들 오늘 또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식을 먹지 맙시다. 눈이 아주 퉁퉁 부으셨네요. 아 정말 왜 그랬어요? 웅디답지 않게.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특정 음식이. 예, 땡땡 마라 땡땡. 에. 그게 먹고 싶어서 1시에. 저번에는 한동안은 불닭에 빠지시더니만. 어우, 그쵸?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진짜. 제가 그 못해도 한 30번을 시킨 것 같은데. 야, 아니 근데 같은 가게에서 한동안 볼 때마다 나 어제 또 불닭 먹었어. 아니 또 닭 매운 닭발. 닭 맞아. 근데 지난주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별로. 마라에 또 빠지셨어요? 말하는 거 빠진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그냥 갑자기 확. 에이, 뭔가 야식 이런 거 한동안 안 드시는 것 같던데. 거의 원래 안 먹죠. 안 먹다가 야식에 눈을 떠가지고. 그러지 마요. 완전 속 다 베려요 진짜. 그러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곤란합니다. 뭐 붓는 거야. 뭐 이제 좀 있으면 빠지는데 이게 그 속이 안 좋아요. 안 돼요. 웅디가 아프면 우리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몸도 무겁고. 안 돼. 자, 비가 지금 오는 곳이 있고 네. 오지 않는 곳이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는 지금 흐립니다. 그쵸. 무슨 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오후 중에는 거의 다 그친다고는 하고요. 남해안이랑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내일 낮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내일은 한낮에 서울 기준으로 27도까지 올라가고요. 초여름 날씨가 또 보인다고 해요. 내일 초여름이라고요? 네. 저 오늘 패딩 쌀쌀한데? 조끼 입고 왔거든요. 오늘 쌀쌀하죠. 네. 지금 몇 시?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또 내일은 초여름 날씨여서 아주 얇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봐봐, 지금 12도야. 그니까요. 27도까지 내일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지금 12도인데? 요렇게 온도 왔다 갔다 할 때 감기 걸리기 딱이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야식도 드지 마시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지옥철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네, 얼마 전에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가던 이용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긴급히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상시에 좀 편찮으셨나? 아니요. 그러면? 너무 이 압박이 심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껴가지고. 저도 가끔 이런 지옥철 타거든요. 이 김포 골드라인이 진짜 핑 돌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이거 지금 이게 막 이 명치 쪽을 누르면 아우. 우리 지금 다들 이게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대책을 지금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몇 가지 내놓기는 했어요. 예.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예. 대책을 좀 내놨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짚어보고요. 대책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예. 일단 김포 골드라인은 일반적인 지하철은 아닙니다. 경전철이에요. 지하철보다 조금 더 소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지하철이 1시간 동안 4만 명 이상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김포 골드라인은 2만 명 정도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규모만 작은 건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열차는 작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김포가 많아요. 이제. 정말 많이 진짜 거주하시거든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 있는 김포에 철도 교통이 2량짜리, 그러니까 2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량짜리 골드라인 하나뿐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기존의 정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수보다 2.15배 많은 승객이 탄다고 합니다. 그만큼 밀집이 돼 있으니까 호흡곤란이 오는 이용객이 생기는 거고요. 처음 생긴 게 아니고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명 정도꼴로 호흡곤란을 겪는 이용객이 나온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데. 정말 심각하죠. 이거 빨리 대책 안 세우고 또 나중에 가서 뭐 뒤늦게 뭘 한다 만다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유가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을 만들 때요. 일단 좀 성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가 원래는 김포 골드라인을 따로 만들 계획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지하철 9호선이 있잖아요. 예. 그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해서 김포까지 연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 예산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돈 들이는 것보다 좀 효과가 덜 할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경전철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짓고자 예비 타당성 조사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면 뭐가 문제냐? 국비,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지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냄새 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김포시의 돈만으로 짓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처음에는 4량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2량으로까지 줄어들게 된 거죠. 냄새가 나는데. 킁킁 나나요?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게 뭐가 있는데 나중에 감사를 피하면서 뭔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대책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당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지하철 5호선을 연장을 한다거나 등등을 하려고 해도 최소 10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몇 가지 국토부에서 내놨는데요. 오케이. 어떤 대책이죠? 일단은 커팅맨을 도입합니다. 커팅맨?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탈 수 없도록 자 그만 타실게요 라고 자르는 사람, 그 인력을 커팅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 앞에 서가지고 좀 뭔가 사람이 많이 tas다 싶으면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출근 지하철 앞에서 사람들 밀어넣던 그 사람들처럼? 그래 맞아요. 근데 반대로 밀어넣지 않고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 골드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노선 버스를 확대합니다. 예.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건요.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에 전세 버스 40대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에서만 운행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전세 버스가 운행이 되면은 지하철로 사람이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거 40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반응도 있지만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지하철 이용하던 사람들이 버스 도입한다고 버스 타겠느냐. 왜냐하면 버스는 조금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이러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막히고 이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하면 제 시간에 도착하고 할 수 있는데 그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반응이 좋지 않군요. 네, 그러니까. 커팅맨도 뭐 이거 사람들이 막는다고 그치. 해서 안 타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김포가 인구가 지금 정말 많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최근 뭐 10년 동안 너무 또 많이 늘고 그쵸,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일단은 여러 대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예. 많은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탁 PD님도 김포 살잖아. 아, 그쪽 거주하시는군요. 김포의 왕. 왕까지? 김포 왕. 오늘 오시잖아요. 왕이 오시는군요. 그래요. 안전사고 절대 없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옥새로 교통카드를 만들었다고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른바 굿즈 맛집이 됐다. 그러니까 전통 디자인을 가져온 굿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소식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옥새로 교통카드를 만든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옥새요? 네. 옥새 디자인을 그린 게 아니고요. 진짜 옥새 찍는 그 모양 그대로 이거 교통카드가 나온 겁니다. 왕이 쓰시던 맞아요. 그 도장 모습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장을 찍듯이 교통카드 인식 기계 갖다 대면은 띠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로. 그걸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여기 하네?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옥새를 찍는 겁니다. 이 옥새 디자인의 교통카드는요, 고종 황제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옥새인 국새 칙명지보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하고요. 현재도 펀딩 플랫폼에서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특이한 교통카드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더 이슈가 됐던 건요. 예. 마패 모양의 교통카드였습니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하다. 네, 요거는 정말 좀 동그라미니까 예. 이렇게 좀 부담되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에 말을 빌리는 수단이었던 마패를 재해석한 외형이었고요. 네. 사실은 이게 외국인 대상으로 기념품 목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판매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든 거였는데 오히려 2030 세대의 청년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이들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그 자개 공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용한 뭐 휴대폰 케이스 맞아요. 이런 것도 한동안 인기를 끌었었고 이거 참 아이디어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반가사유상 모양의 휴대폰 충전기도 있고요. 무선도 있고요. 반가사유상. 아 진짜 예뻐요. 근데 찾아보시면 진짜 예쁘다니까. 반가사유상 등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반가사유상에 이렇게 무릎에다 올려놓는 거야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 그 거야? 앞에 이렇게 판 같은 게 있어요. 앞에 판이 있어. 네, 그 위에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웃기다.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 작게 탁자 모양의 무선 충전기도 있고. 그러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귀엽죠.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전통 문양 활용한 디자인들의 굿즈들이 인기고요. 또 해외에서는 댕기도 유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블랙핑크가 코첼라 페스티벌을 헤드라이너 등장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그걸 하고 나와서? 맞아요. 그랬군요. 그래요. 뭐 두 번째 소식 뭐 재밌죠? 이야기였네. 이렇게 딱 되면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탑승을 허하노라 이런 얘기도 나오면 좋겠다. 앞에 거는 조금 걱정되고 뒤에 건 조금 많이 재밌고. 재밌죠.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재밌는 데서 나옵니다. 재밌는 데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오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것 모양의 교통카드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실제 고종이 사용했던 이것을 본따서 만든 건데요. 무엇일까요? 1번 옥새, 2번 댕기, 3번 버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수의 꽃,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옥새였죠. 선정답자 배선빈 윤병도님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번 정답자 78903537 쓰시는 분 그리고 김성희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선물로 지금 보내드릴게요. 다들 맛있게 드시고요. 옥쇠로 잘못 보내신 분들이 많았어. 안타깝습니다. 옥쇠는 저거죠. 그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지다. 옥새가 맞죠. 옥새.
자, 우리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자 참여 다들 준비하고 계시고요.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음식 맛집이란 주제로 함께할 건데 미국 음식 맛집.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특정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계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빗방울을 헤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TMI를 배달 왔습니다. 오늘 미국 음식이 주제인데 미국의 역사를 또 하시는 건 아니겠지?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안 돼. 네. 언어 유희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패널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우석입니다. 누가 더 왕따를 당했어? 저한테 대본을 안 줘요. 왜냐면요 4000 쓰시는 분 이런 분 이제 분들의 이 부탁 때문이에요. 오늘 퀴즈 선공개 안 했죠? 제발 안 했다고 해주세요. 지난주 같으면 아니돼요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보통 이제 대본에 그렇죠. 퀴즈가 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소장님이 선정답을 미리 그러니까 정답의 이 힌트를 그렇죠. 네. 미리 준비를 해오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확인했다시피 미리 준비한 힌트는 정말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보통 방송 우리가 작가분이. 살면서 늘 미리미리 준비해라. 사실 그건 미덕이고 그런 좋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미리 준비하는 유일한 패단이 소장님의 힌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석에서 하면은 늘 그렇죠. 빵빵 터지는데 맞아요. 정답이 좀 이제 자연스럽고 그거 뭐 이런 상관없어요. 때가 있고.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했어요. 네네. 그냥 아이고. 준비 안 하면 터져. 걱정하지 마세요. 고준영님 같은 분이 정말 우리 오래 들으신 팬인데 우리 그 역대급 그 레전설급의 그 힌트가 있었잖아요. 장떡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고준영- 네. 이거 당시에 준비한 거였어요? 했죠. 장떡 준비한 거였어? 아니 그때는 1시간 전에 줬잖아요 이거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정답이 이거다. 딴 거 퀴즈가. 했다가 실패해서 이거 한 거 네. 아니었어?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소장님의 어떤 힌트가 좀 널뛰기를 한다. 그리고 조금 태도가 외국어 표현이긴 합니다만 나이브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라이브. 조금 긴장감을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절대 선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쨌든 좀 그 발목 다친 고준영님이 지금 네. 힌트를 장떡 기대하고 계시대요. 네네. 요즘 뭐 나이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라이브잖아요. 라이브라니까. 이걸 차라리 좋잖아. 정답으로 해주세요. 이지연님이 노 작가님 주말에 M본부 라디오에서 의도치 않게 허지웅 씨 홍보하시더라고요. 노 작가님 친구분이 웅량이라서 얼결에 허지웅 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급 반가웠어요 하셨어요. 이게 뭐 제 지인이 저랑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MBC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유일하게 SBS 허지웅 쇼만 듣는다고 타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힌트 때문에. 허지웅 쇼 이야기가 나왔는데 힌트 때문에. TMI 때문 아닐까? TMI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들 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다들 우리 조용히 코너를 대표하는 게 TMI와 또 그렇죠. 힌트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네네. 때문이지. 진행자 이해합니다 저는. 네네. 네. 아유 좋은 문자였어요. 음. 아무튼 오늘 우리 소장님 특히 더 큰 기대를 제가 어쩌지. 걸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와야겠다. 실제로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왜 너? 출장했다 그래요. 종교적인 이유로. 예. 종교적인 이유요? 그냥 대충 얘기할 때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 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네네. 어디 괴산군에 갑니다. 예. 메카에 수행 가시나요? 비슷하게. 예. 괴산군? 예, 예. 왜? 거기서 괴산군의 음식을 예.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어. 음식을 이제 시식회를 합니다. 아, 사업차 하시네. 네, 25일에 잡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유 그잘 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보내드려야죠 그런 거.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청결고추와 대학 찰옥수를 활용한. 오, 그래요. 그런 건 또 이제 가야지.
힌트는 전화로 연결할 테니까. 예, 너무 뭐 이제 큰 책임감 갖지 마시고 그냥 즉석에서 떠오르는 거 말씀하시면 돼요. 예, 뭐 하루 이틀도 미사일 아니고. 같아. 자, 우리 오늘 미국 음식가 주제인데 미국 음식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미 네네. 우리 생활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대중문화의 아주 강국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미국 문화가 유럽이든 어디 뭐 아시아든 안 깔린 데가 없죠. 그리고 간단하고 적당히 다 맛있어서 이를테면 우리가 영국 영화 아무리 많이 봐도 영국 음식이 우리나라 대중화되지는 않잖아요. 큰일 나지 그러면은. 근데 우리 뭐 미국 음식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네네. 예. 뭐가 제일 또 먼저 떠올라요? 뭐 사실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 햄버거.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역사가 짧은 편이잖아요. 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은 음식의 역사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아마 오늘 탁 PD님이 낱낱이 밝혀주실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타 국가, 타 대륙에서 유입된 문화를 버무려서 그렇지. 발전한 또는 뭐 거기에는 뭐 흑인 노예와 같은 그런 좀 슬픈 역사가 또 동반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고 TMI 앞서서 저는 예. 이제 우리 담당 PD가 최다현 PD가 타코 미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또 타코도 좋아한다. 타코 요리를 아이템을 다룬 적이 있느냐 해달라. 제가 그랬죠. 하겠다. 근데 언제까지 이 제작진의 아이템 개입에 대해서 저는 수능의 태도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약간 조금 비굴하긴 합니다만은 예 해야죠. 그거 잘 장난 비굴하더만.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아니, 아이템을 늘 자기가 혼자 다 하고 싶어. 예? 늘 내가 자기가 다 하고 싶어. 열려 있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독재자.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쌈이라는 아이템으로 타코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다룬 그래서 적 있죠. 조만간에 타코 또 좀 넓게 나가면 중남미 요리에 대해서 특집으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중남미 요리만 중점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또 우리 요즘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고 너무 많지.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또 목동에 굉장히 또 훌륭한 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건 몰랐네. 네, 그래서 제가 낼름 가서 먹어보고 아이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바쁘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미국 음식에 대한 TMI 역사 과연 뭘 준비해 오셨을지 탁 PD님. 네. 그 미국의 조리법이 사실 그렇게 많이 막 그 아주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발달한 것도 그렇지. 아니에요. 그냥 근데 튀기지 뭐. 그런 이유 자체가 이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료가 굳이 많으니까. 맛없는 부분을 왜 먹어?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보통 약간, 네. 맛없는 부분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조리법이 발달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미국 요리는 뜯어 보면은 또 그 안에 나름 있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이민자 집단들이 저마다의 요리를 가져왔고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한 바가 큰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 영국계 이민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음식이 있었을 거고 뭐 이제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 중국 그리고 이제 국경 맞대고 있는 멕시코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영향을 막 주고 받으면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러시아와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국토가 넓은 나라예요. 그렇지. 미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기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서부는 이제 건조한 사막 기후, 지중해성 기후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네네. 북동부는 아주 습한 내륙성 기후, 남동부는 뭐 아열대 기후 뭐 이러다 보니까 더워. 여기서 얻어지는 음식 재료도 모두 다른데 하지만 또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의 선택의 폭이 무척 넓은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든 뭐 다양한 재료를 고루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요리들도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농수산과 축산물이 사실 세계를 선도했잖아요. 이 기술 발전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뭐 식품 가공, 저장, 포장, 유통,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음식 문화를 굉장히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맛없는 데는 안 먹어 우리. 그냥 그렇죠. 맛있는 것만 먹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맛있는 걸 또 많이 네네. 먹어요. 많이 먹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 원주민들 음식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원주민들이 호박, 옥수수, 토마토, 땅콩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나무 틀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 나무 틀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라비큐라고 불렀답니다. 바라비쿠.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바비큐. 바비큐. 네, 바비큐. 바비큐. 네, 바비큐의 어원이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영국 청교도들이 처음에 새 땅에서 뭐가 잘 자라는지 이게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겠지. 그래서 완전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때 원주민들이 야 그거 심지 말고 그 백나라봤자 안 돼 이거 심어 하면서 준 게 옥수수. 네, 그래서 옥수수 종자를 이제 주고 요걸 재배하는 법을 배워서 미국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풍성함을 주신 신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하자. 그게 뭐겠습니까? 추수감사 드리는 절이죠. 네. 미국은 진짜 생각할수록 부러워. 아, 네네. 지정학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칠면조, 뭐 옥수수빵, 감자, 호박파이 뭐 이제 이런 거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요리에 굉장히 또 아주 그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아주 많은 상상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이탈리아식 미국 요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탈리아 사람들 워낙 얼마나 잘 먹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좀 보잘것없는 재료만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딴 거보다도 육류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미트볼, 뭐 소세지, 돼지갈비, 브라촐라 뭐 이제 이런 걸 토마토 소스에 곁들여 먹는 이런 요리법을 발전시켰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미트볼과 파스타를 함께 먹는 것은 그건 미국 요리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접시에 내는 일이 없어요. 네네네. 그럼 더 좋네 미국이. 그런가? 이태리는 2개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미국 하나만 시켜야 되는데. 이걸 또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왜? 스웨덴에 유명해요. 가면 미트볼 파스타가 굉장히 유명해요. 진짜 많아요. 어딜 가나 그걸 먹고 있어. 정작 좋아하는 건 스웨덴. 그리고 그 폭신하고 두툼한 도우의 피자, 요것도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미국 요리잖아요. 그렇죠. 두꺼운 피자. 네. 그렇지, 네네.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게 유대계 요리. 그래서 이제 이게 뉴욕 음식으로 아주 전형적인 뉴욕 음식으로 여기는 게 굉장히 많은 게 그 동유럽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가져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대어 중에 뷔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뷔글. 뷔글이 뭐냐면은 베이글. 이게 이제 독일어로 그 등자 있잖아요. 이제 말 탈 때 발 거는 부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겼네. 그래서 생겼어. 그렇게 생긴 빵이 있죠. 그게 네. 베이글. 베이글.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유태인들이 유럽에서부터 만들던 빵인데 이게 이제 아침 식사로 아주 인기를 끌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 동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된 거고요. 그렇죠. 네. 저도 아침에 몇 번 먹어봤는데 해장 안 돼요. 되겠어. 부대껴야죠. 네, 죄송한데 술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래라 저래라. 미국의 육류 요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폴란드 요리래요. 폴란드. 네. 아.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주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중서부, 뭐 시카고, 일리노이, 밀워키, 위스콘신 이제 이런 데 많이 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폴란드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은 사냥꾼들이 먹던 스튜 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고스라고 하는데 돼지고기, 사슴고기, 쇠고기, 송아지고기, 소세지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둠이네 모둠. 요거를 고기 이제 섞어찌개. 양배추랑 버섯이랑 그다음에 자우크라우트라고 하죠. 네, 네네. 양배추 절임. 동일식 김치 네.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끓인 거 부대찌개잖아요. 그냥 부대찌개잖아.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았고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남부로 가면 케이준 요리라는 게 있죠. 케이준 요리 굉장히 중요한데 1600년대에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야 너네들 여기서 살지 말고 저 아래로 내려가. 그렇지. 그러면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현지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풍성한 재료는 있는데 자기네들 식은 아니니까 이제 뭔가 이제 양념을 좀 많이 넣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양념을 듬뿍 넣어서 먹던 게 케이준 스파이스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마늘, 양파, 칠리, 후추, 겨자, 샐러리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매운 맛과 향이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이고요. 이제 스파이스의 총 집합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채소와 고기를 넣고 스튜처럼 끓인 건보라는 것도 있고, 뭐 좋아. 치킨 케이준 치킨 샐러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닭가슴살에 잘게 다진 각종 채소들을 넣고 쌀과 함께 볶아낸 볶음밥, 잠발라야 뭐 이런 것도 먹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뭐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요리. 또 오늘 한번 같이 또 어떤 맛집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TMI 녀석까지 아메리칸들이 잘 먹어요 보니까. 들어봤어요. 미국 음식 CNN
CNN 찾아봤는데 선정한 10대 요리. 뭐 이렇게 지네 건 안 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지네 거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손 알 수도 없는 거 그런 거 써놨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래도 탁피디님 상당히 매지고 CNN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어. 뭐 재밌는 거 없나 보고 구독하고 싶은데. 왜냐면 차트가 재밌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TMI 역사까지 들어봤고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은 우리 방송 중에 언급을 못하니까 초성까지 말씀드리는데 노탁석의 맘맛 게시판 우리 홈페이지에 있죠. 그리고 허지웅쇼 인별그램에도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어디에 무슨 맛집인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확인하시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정주행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맛집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치읓집이고요. 여기 뭐 미국 가정식을 표방한다고 합니다. 작은 이제 식당인데 보통 우리가 미국 음식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투박하다, 양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간이 세다, 네. 그리고 기름지다 이런 기름지지.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집은 미국 요리를 내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가 이 집이 내는 것 중에 아까 탁피디님 잠깐 언급하신 텍사스 칠리 미트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트볼 이제 미국식 떡갈비가 되겠죠. 수제 떡갈비를 올려주고 저 고기 미트볼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은 칠리, 그러니까 고기 칠리인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칠리라는 게 첫 번째 뜻은 고추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칠리콘 카르네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팬 고기 같은 볶음. 데다 고기가 들어가 스튜 같은 거잖아요. 네, 너무 좋아. 그 소스를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뿌려주고 뭐 치즈 같은 것도 뿌리고 근데 수제 미트볼이 상당히 좋았고요. 실하다, 실해.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 느끼하거나 너무 무겁다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방금 미트볼의 단면을 봤는데 네네. 네. 아 이게 입자들이 촘촘하죠. 네. 입자들이 너무 예쁘네요. 네. 중간에 마치 무슨 공기 들어간 것처럼 오. 구멍 떠 있지 않잖아요. 예. 상당히 밀접해 있는 아주 잘 다져진 그런 수제 미트볼이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치킨 잠발라야가 훨씬 맛있었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아까 또 탁피디님 언급하셨는데 잠발라야는 이제 미국 남부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쌀 요리 뭐라고 할까 미국식 리조또 미국식 빠에야, 뭐 미국식 볶음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 무슨 그 약과 자르기 전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시는 아 약과가 아니라 그 뭐지? 크레올들이 먹는 강정. 그쵸. 강정. 보통 이게 팬에다가 뭐 이렇게 고기나 채소 같은 거 볶고 육수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가붓가붓 날리는 쌀 넣고 거의 이제 삶는다 찐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요리거든요. 아 이거 날리는 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육수가 아주 한 박 그 쌀에 배어들게 되는 건데 여기는 치킨이 들어가고 저 치킨에 타임이라고 하는 서양식 허브의 향이 잘 배어 있어가지고 향기롭죠. 그거 향기롭고 여기는 메뉴판을 보면 이 메뉴에는 고추 표시가 있어요. 조금 매콤하다 이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닭고기랑 그 다음에 새우가 들어가 있고 소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닭고기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저항감이 없고 잘 넘어가고 오히려 이 메뉴가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담백한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의외인데? 의외예요. 그래서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을 표방하는데 그런 점에서 특장점이 있고 의외로 그래서 방점을 찍어주는 건 저 소시지예요. 사실은 잠발라에 대한 어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탁피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프랑스 영향도 좀 받았거든요. 잠이 우리 잠봉베르 있잖아. 잠이 햄이잖아요. 그 햄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봉이 아마 뭐 서아프리카어로 뭐 쌀이라는 뜻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물론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미국 음식 먹으면 약간 뭐 늦게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잘 손이 안 가게 돼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아주 깔끔한 그렇군요. 미국식 요리를 내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 보인다. 괜찮아요. 좋아 보이고 저 개인적으로 첼리 이 스틸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그거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그 본류는 멕시코일 텐데 네네. 이 보면은 미국의 중산층 네. 가정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으로 이 뭐 미디어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네네. 아버지가 이렇게 뭐 가족들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맞아요. 큰 솥에다가 그렇지. 칠리 스튜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맞아요. 저으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정성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텍사스가 원료가 아니라는 설이 사실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텍사스에서 오히려 먼저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텍사스랑 멕시코랑 붙어 있어서 텍스맥스 요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텍사스에서 발원한 요리가 아니라는 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아까 그 칠리 미트 같은 경우는 약간 토마토 수프 그런 느낌이 나요. 맵거나 뭐 이런 느낌이 별로 매운 게 없고. 아니라 매운 게 아니에요. 맵지 않습니다. 매우면 좋겠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현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오셨어요. 어허. 허지웅 씨 지금 처음 듣고 있는데요.
힌트가 엄청 궁금해요. 야, 지금 적재적소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쇼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허지웅 씨가 얼마나 많은 미덕이 있습니까?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고 아직 그걸 모르시는 분인데 이 순간 이 힌트가 이분을 머물게 하느냐. 과연 이분이 고정 청취자 되느냐 그렇지, 마느냐의 그렇지. 기로에 지금 그렇지. 네. 어깨가 뭐예요?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네. 자, 오늘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이 요리는요, 카우보이의 고장 미국 텍사스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나 소를 통째로 불에 구워서 만든 이 요리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네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바비큐, 2번 햄버거, 3번 베이글. 힌트. 바비킴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미국에서 와서 제가 좀 바삐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바비킴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비킴 씨는 이거를 바비킴. 바비구나 할 거야. 네. 바비구라 할 거예요. 네. 웅디 차라리 그냥 선공개 합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선공개 합시다. 그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몇 주 연속으로 지금 안 되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보타주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데 최선을 일부러 그런 다했어. 거야.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 I did my best. 야. 잘할 수 있었어. 아니. 저희가 진상조사 들어갑니다. 오늘도 뭐 차라리 그걸 하세요. 하세요.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세유고 뭐 도와드리려고 따라 들어갔는데 나까지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바비킴의 소나무 들으면서 요거만 요 부분만 불러보세요. 소나무야 이거. 기차와 소나무 아니에요 혹시? 자,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굴라로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소나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노중훈 작가, 특정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미국 음식 맛집으로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오늘 힌트 없이 우리 돌발 퀴즈 했었죠. 그러니까 예. 없으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오늘 기억이 안 나네. 예, 오늘 선곡만 했잖아요. 선곡. 우리가 이제 이 3년 넘게 이 코너를 이렇게 쭉 하면서 네. 늘 이제 그 돌발 퀴즈에 압박에 시달리시니까 맞아요. 오늘은 그냥 한번 깔끔하게 안 해봤어요. 맞아요. 예, 다들 똑바로 기억하시길 근데 바라면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여정이 더 걱정이 되는데 예,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공개를 해도 그래 안 해도 그래. 아니야, 혹시 소장님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뭐 될 대로 돼야죠. 뭐 예. 언제는 뭐 저 신경 썼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돈 모아서 건강식품이라도 좀 사드리면서 이런 말 합시다. 너 작가의 계략 아니에요. 뭐 선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항상 보면 아이디어 저기서 나와. 괴롭히는 브라보. 노 작가 브라보. 뭔가 파이팅. 그 두뇌 활동에 도움되는 잘한다. DHA가 들어있는 거라도 좀 사드리면서 이런 그만. 말씀을. 네. 자, 우리 문은미님이 바비킴 씨 점심 먹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28 쓰시는 분은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네. 노래. 소나무야 그거 맞아요. 맞아. 그거 맞아요. 바베큐야. 바베큐야 바베큐야. 근데 이게 해도 돼요 지금? 왜 안 돼?
정답이잖아요. 뭐 어차피 정답 다 잔뜩 왔어. 엉망이네, 오늘 엉망이네. 방송 하루 이틀에 오늘 왜 이러지? 예. 웅둥이 제가 그 즉석 민원 해결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현일님 주말에 엄마 생신이라 가족 모두 모여 외식하려고 합니다. 서울 사당동 기점으로 근처 맛있는 식당 추천해 주세요. 일단 유현일님께서는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로 제가 유현일입니다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그 담당 작가가 제가 추천해드린 세 곳의 식당 안내드릴 건데 50원 받는구나. 이거 알래요? 야, 힌트보다 재밌다. 근데 제 뭐라고 할까 제안은 이런 거예요. 보통 제가 웅디 가지고 오는 식당들이 조금 작고 오래되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님 생신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뭐 널찍하고 좀 화려한 그런 데를 만약에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집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흑석동에 있는 집인데 우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 노부부가 하시는데 물회 그리고 고등어 추어탕. 진짜 여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애정하는 식당 중에 한 곳이에요. 허름합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도 맛있겠다. 네, 근데 진짜 음식의 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배기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으면 여기도 좋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린 집은 우리가 오늘 그 미국 음식 했잖아요. 근데 타코, 뭐 깨사디아, 뭐 브리또, 멕시코 요리도 팔고 뭐 하와이안 포케도 파는 집인데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어머니께서 선사해드리고 싶으시면 사당동에 있는 그 집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하나 고기구이집도 하나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세 개 중에 검토하시고 뭐 골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 유현일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 쪽에 이제 실제 문자를 게시판 글 말고요 문자로 네네.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단문자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식당들. 식당 이름 네. 같이 소개해서 보내드릴게요. 거기 가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생신. 네. 자 우리 미국 음식 맛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우석 소장님이 소개해줄 두 번째 맛집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음. 예, 경남 창원 특례시죠. 창원까지. 창원에 가면 이제 가로수길이라고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네네. 가로수길이 쫙 펼쳐졌는데 여기가 근사한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예. 여기에 보면 이제 티그집이 있어요. 티그집. 예. 티읕집이 있어요. 티읕집. 근데 티읕집이 여기가 타코를 파는 데예요. 다양한 종류의 타코와 이런 멕시칸 요리를 파는데 왜 미국 음식을 소개하는데 멕시칸 얘기를 하느냐. 이 집이 표방하는 게 텍스맥스예요. 아까 살짝 언급이 됐던 텍사스와 이제 미국의 접경지대에서 그렇죠. 이제 발원했다라고 하는 서로 영향을 이제 끼친 거죠. 그래가지고 텍사스식 멕시칸 요리, 텍스맥스고 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쪽에는 칼맥스라고 있어요. 칼맥스. 거기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식 멕시칸 요리인데 이게 국경을 접경지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멕시칸 요리 전문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로 들어와 네네 있는. 맞아요. 그 맞아요. 뜻이 딱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텍스맥스의 특징이 정통 멕시칸보다는 좀 더 화려한 재료를 많이 써요. 화려해. 여기 보면 이제 타코나 뭐 똘띠아 뭐 이런 거에 보면 아무것도 안 넣고 치즈만 넣고 먹고 이런 게 많거든요. 멕시코 가면. 근데 여기는 뭐 과카몰리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아보카도를 막 깬 이제 과카몰리 들어가고 뭐 고기도 가루를 내 가지고 그 콘카르네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써요. 그럼 보통 우리가 치즈에 소스도 뭐 여러 종류 되고. 한국에서 먹는 이 남미 요리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 텍스맥스 요리들이네요. 근데 정통 멕시칸을 파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긴 있구나. 네,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단촐하고 약간 서민적이면서도 또 훨씬 톡톡 쏴요 거기는. 쏘고. 네, 거기는 하바네로라 불리우는 고추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네. 화끈화끈할 정도로 맵죠. 예. 네, 근데 이제 텍스맥스는 그 정도 맵지는 않는데 오히려 좀 달콤한 칠리 소스도 있고 그리고 화려하다. 예, 다양한 재료를 쓰는데 이 집의 특징이 수제 나초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무료. 예, 그래서 나초바가 있고 나초 좋지. 거기에 있는 또 소스 자체도 수제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단 드시면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 저 소스를 손님이 가서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수제가 만들어져 오늘 있는데 전반적으로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뭐 조합하는 거 아니야? 왜 네. 뻐거집 가면은 내가 네. 그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소스를. 섞어도 돼요. 그렇지. 취향에 맞게. 네, 두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 같이 드셔도 되고 그냥 예. 소금만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워낙 바삭바삭하고 얇아서. 예. 그리고 이 집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명한 게 파이타 고기볶음 요리. 파이타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코도 위에 올리는 게 텍스맥스 바비큐를 이제 위에다 올리는 게 있고 닭가슴살 같은 거를 구워서 올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로 이제 타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맛있겠다. 여기 지금 튀긴 거 봐봐. 네. 너무 맛있겠네요. 새우튀김. 왕새우뿐만 아니라 여기 뭐 지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이제 이런 샘플러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원래 2개씩 나오는데 1개씩 나오는 것들을 이제 드셔보시고 추가로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타코 샘플러. 네.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거지. 진짜 현지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치면 만두소가 예를 들면 단일소 만두로 해 먹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안 네네네. 넣고 그런 것처럼 단출하게 먹는데 이런 데서 파는 거는 엄청 화려하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많이 넣는 거죠. 아니 근데 타코 안에 저렇게 뭐가 많으면 저 어떻게 먹어요? 줄줄 흐르지. 원래 다 무너지지가 않잖아. 원래 보통 그래서 손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이게 맞고. 아니요 브리또처럼 말아도 되고요.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입에다 조금씩 밀어넣고 비워 물고 내려놓고 야, 그다음에 너무 멋있다. 저렇게 튀김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먼저 드셔도 되고. 아까 벽에 포스터 붙어 있더만요. 흐르니까 타코다 이렇게. 아 그렇지. 그러네요. 포스터가 이 집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타코다. 근데 우리 그 소장님이 어떤 힌트에 대한 어떤 통찰력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이 식당 선정에 대한 이 뭐라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담당 PD의 최애 음식 2가지가 네. 타코와 네. 잠시 후 소장님이 또 소개하실 팬케이크 그 2개를 가장 좋아한다는 미국 거예요. 분이세요? 예? 미국 끝난 모르지. 어릴 때 뭐 모르지. 미국에서 그걸 몰라 모르는데. 샌디에고 어떻게 나오시고 PD의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냈었을까 하는. 미군 출신이에요.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겠다. 힌트 정도야 뭐 이거는 그냥 애교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우리 담당 PD님의 어떤 그 취향대로 가기 위한 몸부림들을 치고 계시는데 다들 그냥 저에 비하면 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진짜? 그냥 소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골랐는데 우리 담당 PD님의 최애 맛집이었어요 이게. 그래요? 네. 아니 다들 왜 이래? 다들 오늘 제육은 없어요? 이제는 제육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제육 신경 안 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웅대 더 큰 길을 찾았어요. 아 이런 우리 앞으로 타코만 하자 타코만. 아 제육 야 제육 어떡하지? 권력은 이동하는 거야. 예, 슬프다. 자 저는 6호선 효창공원 앞 역 5번 출구로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집이고요. 리을 집인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와인바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메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다 미국 음식만 파는 건 아닌데 이 집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 그리고 이 집에 가면은 다들 이거 먹고는 안 배기는 그리고 이거 먹고 나서 꼭 자랑하는 메뉴가 바로 케이준 소스가 들어가는 아까 이야기한 케이준 보일링 시푸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31,000원인데 요거 정말 미국이 괜찮습니다. 남부만 있나 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 집이 북부 진짜 서럽겠다. 요 집 이름이 좀 재밌는데 좀 이렇게 뭐 게으른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게으른 하고 이제 여자 이름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뭐 그런 형태인데 전형적인 미국 이름. 그게 근데 사실은 그 중국집 가면 있는 그 회전 테이블 있잖아요. 네. 그걸 부르는 미국 말이 그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이름을 가진 어떤 하녀가 이렇게 서빙 너무 이렇게 하는 거에 좀 너무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런 걸 고안해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올릴 테니까는 그냥 알아서들 드세요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고 에디슨이네. 그 다음에 일설에 의하면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그 자기 딸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왜 나한테는 맨날 끝에 남은 것만 돌아와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아니란다 우리 식탁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이래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피곤해. 아 피곤해. 근데 어쨌든 이 집에는 그 회전 테이블이 없어요. 없어요. 되게 없어. 깔끔하게 약간 뭐 미국식으로도 보이고 그런 인테리어인데 예. 여튼 그래서 여기는 2차로 가는 게 사실은 좀 어울리는 집이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와인바니까. 그러니까 와인 리스트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 메뉴들을 또 구성을 보면은 1차로 가서 이렇게 조합해서 시켜도 식사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메뉴인데 자 일단 이 케이준 보일링 시푸드 아주 매콤하고 고소한 그 케이준 소스 굉장히 그 스파이스 맛이 폭발하는 그런 소스에다가 맛있겠는데? 가리
와사비, 새우, 뭐 꽃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화이트 와인 한 병 시키면 아주 그냥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시키면은 굉장히 퀄리티 좋은 빵 2개 같이 나오는데 그 빵을 쫙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 소스에 딱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렇죠. 거기다가 새우 하나를 올려가지고 한 입 딱 먹으면 아 이것이 바로 어떤 미국 남부의 맛이 정말 한 입에 딱 들어오는 거죠. 딱 고향 생각난다. 고향 저 생각. 소스가 강해요? 많이 강해? 많이 강하진 않아요. 많이 강하진 않고. 네네네. 예, 약간 그 완전 본토 맛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좀 조금. 좋아할 수 있는 수준의 네네네. 그런 맛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래서 미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요걸 시킬 때 시키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케이준 보일링 시푸드에다가 판체타 파스타 아니면 이제 꽈리 고추 명란 오일 파스타 요런 거를 이렇게 좀 이 집에서 파는 파스타예요. 파스타인데 꽈리 고추랑 명란이 들어가 있는 거지. 명란 파스타 그러니까 미합중국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섞여 있네요. 예. 그렇게 좀 조합해서 파스타랑 요 케이준 보일링 시푸드 시켜주면은 뭐 식사로도 정말 손색이 없고 1차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은 것 같다. Looks so good.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바지락 술찜이 있어요. 바지락 네, 술집 네. 있어야지. 네. 2차 가는데 2차 가는데 있어야지. 미국에 그게 미국이니까. 있어야지.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바지락 술찜 보면은 청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화이트 와인으로 맛을 낸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먹다 보면 약간 밥도 약간 생각나는 것이 도쿄타운에 가면 봐. 네네네. 그 상품이 죄송한데 네네네. 케이준 소스 하나 빼고는 그렇죠. 진짜 바지락 술집에 파스타에 아, 그냥 술 먹기 뭐 좋은지. 가리비에 술 먹기 좋은지. 그냥 비디님이 좋아하는 집이야.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네. 진짜 미국 맛집이라기에는 너무 지금 메뉴 끝까지 내려오면 케이준 있잖아. 제육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에 코리아타운도 있고요. 미국에는 차이나타운도 있고 리틀 도쿄도 있습니다. 이 집 그리고 그 돈마호크 있어. 돈마호크. 아 돈마호크. 예, 예. 돈마호크. 극류파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돈마호크도 있고. 돈마호크는 미국 음식이라고 봐야 되나? 예, 그뭐 토마호크 자체가 인디언들의 무게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그 펫 프렌들리를 또 표방하고 있어가지고 애완동물 같이 가셔도 뭐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충성 경쟁들이 대단하시네 애들. 예. 알겠습니다. 해산물. 누가 나의 이 배고픔을 감당해줄 다른 메뉴 없을까 싶을 때 네. 찾게 되는 그분. 네네. 예. 저는 충청 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로 갑니다. 키역집인데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데. 네, 쉽게 말하면 모듬 바비큐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바비큐 모듬.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키역집. 그 키역집 여기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고 이제 모든 메뉴가 2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싼 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주문해서 모든 메뉴인데 존스 플래터라고 하는데요. 존스 플래터? 그러니까 레슬링 기술 아니에요? 아니, 저는 레슬링을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걸 시키면 소, 돼지, 닭 3가지 고기를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 좋아. 좋죠. 좋아. 좋죠. 오.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가실 수는 없고 뭐 가족 단위나 뭐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서 서너 명 정도 가시면 되게 좋고요. 존이라는 사람이 약간 그 시애난도 리버 쪽에 살았던 육류를 몹시 사랑했던 그런 농부인가 봐요. 이분 알아요. 동생 탐이랑.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뭐 푸짐하게 나온다.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각각의 이제 고기 바베큐 메뉴들이 뭐 브리스킷, 풀드 포크, 스페어립, 스모크 치킨, 스모크 칠리 치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소의 가슴살 부분, 차돌 양지를 12시간 훈연한 부위. 또 하나는 소의 갈비 부분은 역시 또 장시간 훈연한 것. 또 풀드 포크는 돼지 어깨살. 이건 굉장히 훈연해가지고 잘게 찢어가지고 내는 요리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사실은 나머지 요리들도 그냥 쪽 빨면 그냥 뼈에서 살이 바로 그냥 빼지는. 느낌 알지. 이게 그렇죠, 바로 그렇죠. 이제 로앤슬로우라고 저온에서 오래 굽는다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발리는군요. 예, 그리고 기름기도 쫙 빠지면서도 육즙은 또 가둬지는. 그래서 뼈에서 떨어지지 않는 고기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사투를 벌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진짜 맛있겠다. 스모크 칠리 치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이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한 거는 뭐 풀드 포크나 브리스킷 같은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오랫동안 장시간 훈연한 요리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스모크 칠리 치킨이 제일 맛있었어요. 칠리 치킨? 제 입에는 이거 한번 훈연하고 그다음에 위에 칠리 소스를 발라가지고 또 한번 구워내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그 연기 훈연의 향이 그득하게 배어 있고 한 번 더
매운 소스를 발라서 굽기 때문에 매콤하니까. 매콤함도 좀 잘 살아 있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사진 청취자분들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가 학현 칠리에 있잖아요. 학현 오리 지나서 죄송합니다. 오리 담이었어? 아니 오리. 칠리가 아니, 죄송한데 용리담 아니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가 이 정도라 우리 사이에 왜 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른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정말 저기 막 기름기 충만한 저 고기를 보는데 맥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아 빵도 나와가지고 햄버거처럼 고기 발라내가지고 그 빵 사이에 끼워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모닝빵 같은 거에.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맥주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팔찌 형태로 이렇게 채우고 예. 이렇게 먹는 양에 따라서 과금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맥주도 갖춰져 있어가지고 함께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이 한 플레이트에 담아 나오는 고기도 너무 푸짐하고 맛이 맞아요. 좋아 보이고 너무 맞아요. 좋은데 네. 비싸죠. 아니에요. 3만 얼마였던가 그런 거. 이게 이렇게 해서 3만 얼마라고요? 네네네. 정말? 네. 생각만큼 그렇게 제가 정확한 가격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천시가 미식 도시를 이제 표방하면서 밀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와요. 네. 아 그렇지 비쌀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게 1인분씩 가격을 봤거든요. 가격은 소장님 식당 소개하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 후에. 알겠습니다. 네. 이 너무 강력한 근데 가격이었어요. 뭔가 네네. 미국적인 풍요로움을 가장 네.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메뉴 구성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데 꼭 가고 싶어 진짜.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예, 그 마포구 연남동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연남동 안에 작은 미국이라 불리우는 그런 집이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같은 지역. 아니요. 저쪽에서 했어요. 망원동 했고. 아, 그렇구나. 예, 저 창원 했었고. 예. 이응집인데 여기가 그냥 가게 이름에 딱 붙어 있습니다. 팬케이크 팔고 있어요. 팬케이크는 낫다. 팬케이크 하면 미국이에요, 그냥. 이거 원래 미국인들 아침 식사로.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샌디에고 왔을 때 굉장히 유명한 팬케이크 집이 있는데 예. 8장 9장을 올리더라고요. 저 아침 식사로. 한 사람 네, 1인 메뉴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초코크림 있죠. 그 니은 초코크림을 생크림과 메이플 시럽을 다 발라서 쫙 잘라서. 아니 잘못 주문한 게 아니라 여덟 잔을 먹는다고 아침에? 8장 한 사람이? 기본이더라고요. 예. 정말? 이거 가족끼리 가족 세트 패밀리 세트를 시켰나 했더니 그게 1인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블루베리랑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토핑이 많은 집인데 저는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버터밀크라고 제일 플레인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팬케이크. 그렇지. 딱 그거. 근데 이게 정말 부드럽고요. 예, 그때 구워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고소해요. 그 팬케이크. 네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 어렸을 때 해주시던 그거죠. 파우더 사서 해주시던 그 핫케이크랑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 그걸 좋아. 처음에 일본에서 호떡 케이크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호떡. 그래서 호떡 케이크가 우리나라 가루가 그런 이제 비슷한 상품이 들어오면서 예. 이제 핫 케이크라고 불렀는데 정식은 팬케이크죠. 팬케이크. 팬케이크 그냥 파전 같은 느낌이거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너무 좋아. 우리나라 파전을 이제 미국인들이 코리안 이제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팬케이크. 하는데 여기에 이제 메이플 시럽이나 그다음 어떡해. 버터만 싹 발라서 드셔도 되고요. 진짜 맛있겠다. 네. 그다음에 쌉쌀한 에스프레소가 좋은데 쫙 올리는데 그냥 여기 커피도 좀 진하거든요. 진한 편이니까 커피와 한번 드시면 브런치로 궁합이 굉장히 좋은데 저건 안 됩니다. 해장은 안 되더라고요. 해장은 그 계란도 같이 시켰어요. 계란? 안 시켰어요. 그거 같이 드셔야 저거 해장이 먹었는데 되지. 저게 8,500원인데요. 예. 뭐 괜찮아요. 아까 이걸로 해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거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동심을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그 팬케이크 가루, 핫케이크 가루 예. 그거 사와가지고 한 번씩 해주잖아요. 너무 자식을 맛있었어. 위해서. 하지만 우리 엄마가 하면 그렇게 안 되던데?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양이 안 나와요. 표지에 그 이렇게 내장인가 쌓여가지고 위에 이렇게 버터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버터가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버터가 메이플 시럽 이렇게 네. 뿌리고. 그게 마가린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린으로 해야 오히려 맛있는 거 아세요? 야. 그 모양이 안 나와 근데. 기억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억나. 소개해드린 제천에 그 약간 캠핑장 느낌이 나는 곳에서 이제 모든 바비큐를 드실 수 있는 곳 가격은 제가 선택한 메뉴 가격은 제가 갔을 때부터 가격이 좀 올랐구나. 다 오르니까 1인당
44,000원. 맞아요. 1인분 가격은 좀 나가네. 그래서 1인당. 나가죠. 네, 1인당. 아, 고기니까. 생각나면은 고기니까. 뭐. 네, 네, 네. 문 의원님이 전국의 맛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이분들 이제 직업이신데 뭐. 사실은 오늘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아 요즘 이제 전반적으로 새로 유입되는. 새로 오시는 새로 분이 오시는 많아서. 분이 많으니까 이제 아예 힌트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오는 분이 많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오늘 소장님이 이래버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 코너는 훨씬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이 내용보다 한 네, 10배 재밌습니다. 10배. 울면 밤을 새우고 소장님이 그리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팬케이크 먹고 왔어요. 혹시 어젯밤에 술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차라리 밤에 드시고 오세요. 설마.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자 알려드릴게요. 문은미님, 김지연님, 2628 쓰시는 분 세 분께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바비큐였죠.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미국 음식 맛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너무 그 남부 음식만 해가지고 네네. 동부랑 북부는 조금 그러니까 서운할 것 같은데. 전쟁 전이에요 아직. 다음 주는 웅디 혼자 밥 먹기 좋은 곳, 혼자 술 마시기 좋은 곳. 아, 이것도 좋다. 네, 혼밥, 혼술 하기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네네. 예고까지 확실하게 네.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노중근 작가, 특정 PD 이유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함께해요 자연실로 건강한다 맛있는다 할인 자연 달마 자연실로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실로 닭고기 하면 할인 김다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허지웅쇼 선물입니다. 호수 화장품 닥터아스킨에서 와이파인 여성 청결제, 생활건강가전 라인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아에서 고소한 뚜부과자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웰빙앤뷰티 천혜원에서 나노칸 엔진 코팅제, 피부 주치 닥터헤디슨에서 펩타이드 9 크림, 이너뷰티 전문 하루하루에서 하루하루 저분자 콜라겐, 폐 건강 지킴이 노스크에서 폐 운동기구 폐활 부스터, 하루 한 판의 건강 트루엔에서 올인원 영양제 OMB, 프리미어 콜라겐 첨소에서 피부 관절 동식 케어 앰플을 드립니다. 미국 음식 맛집 했으니까 또 이 노래 들어줘야죠. 알리샤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제이지 없이 알리샤 키스 혼자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That is famous as a place of movie scenes. Noise is always loud. There are sirens all around, and the streets are mean. If I can mak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That's what they say. Lights on my name, a monkey's found down on Broadway. Even if it ain't all it seems, I got a pocket full of dreams, baby. I'm from New York,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you're in New York. These streets will make you feel brand. So hard, such a melting pot on the corner selling rock. Preachers pray to God, and the gypsy cab takes me down from Harlem to the Brooklyn Bridge.
허지웅 쇼. 여러분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자, 우리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부에서는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전영진님, 비가 와서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빠르게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몇 자 적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허지웅 씨도 함께 들으려고 고릴라 볼륨도 높여놨어요. 저 잘했죠? 잘했습니다. 식사를 지금쯤이면 이제 끝내셨으려나? 뭐 드셨어요? 비도 오고 직장 동료들과 뭐를 사무실에서 드셨을까 궁금하네요. 김도영님, 아내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부인과에 다녀왔어요. 어젯밤 임신 진단 키트에 2줄이 확인이 되길래 밤새 떨려서 잠을 못 자다가 바로 다녀왔는데 결과는 7주차. 제가 아빠가 되다니 뭔가 얼떨떨하면서 실감도 안 나고 기분이 묘해요. 결혼 6년 만에 임신이 된 상황이라 아직까지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동안 시험관 시술하면서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6년 만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도하고 계획하고 고생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셨군요. 도영님 너무 축하드리고 아내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7주차. 우리 또 남은 기간 건강하게 또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잘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산모와 아이 모두 다 건강하게 좋은 소식 바로바로 또 이제 전해주셔야 돼요. 그때 되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154 쓰시는 분이 양수영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신청하셨고, 김두영님은 이장희의 그건 너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시원하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곡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원래 이제 쭉 들으시던 분들이 엔딩곡만 이제 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엔딩곡만 신청을 하세요. 아니에요. 4부는 여러분들이 신청한 곡으로 꽉 채워집니다. 지금 딱 이 곡 듣고 싶은데 하는 거 다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 속보가 하나 나왔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헤르손을 전격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일까? 작년 말에, 그러니까 헤르손이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잖아요. 정말 어렵게 우크라이나가 탈환했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저는 현대전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군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를 방문했다 푸틴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자, 우리 최경희님이 주말에 쇼핑 갔는데 봄옷을 사야 할지 여름옷을 사야 할지 고민이 돼서 결국 못 사고 왔어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옷장에 옷이 넘쳐나는데 말이죠 하셨어요. 우리 경희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다들 마찬가지죠. 가끔씩 한번 정리하세요. 안 입는 거 이게 버려야 할 건 버리고, 그렇지 않은데 절대 안 입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애매한 거는 또 이제 나눠 마시고 이러시면은 저는 그런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안 입어요. 그런 건 절대. 828 하나 쓰시는 분은 맛집 탐방 들으면서 냉장고 속에 야채를 듬뿍 넣어서 라면을 먹고 초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상전님을 또 학원에 데려다 줘야죠. 스윗박스의 Life is so cool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자제분을 말씀하신 거죠? 상전이었군요.
9239 쓰시는 분은 라디오로 들으면서 급한 일 처리하러 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를 신청하셨어요. 두 곡 다 오늘 듣기 참 좋은 곡입니다. 지금 들어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0607 쓰시는 분, 웅디 어제 오후에 화단에서 네잎클로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복권을 사볼까 하다가 딸아이의 스케줄이 꽉 차있는 저희 다이어리 맨 앞부분에 넣어뒀습니다. 모든 행운이 딸아이에게 가길 바라면서 지휘야 파이팅이다 말씀하셨어요. 전에 저 이제 많이 아플 때 어떤 분이 정말 오랫동안 네잎클로버를 모았던 거를 이제 가족분이 아프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드셨었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이제는 저한테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몇 개가 들어있는지 뭐 셀 수가 없이 마치 우표 수집하는 그런 책에 들어있었는데 편지랑 저는 잘 났고 또 이제 다른 분이 똑같은 행운이 필요한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분한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따님 예 응원할게요. 7250 쓰시는